안녕하세요. 압출 ASMR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이 타고난 피부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 이후 이제 관리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셔서 해결이 되지 않는 염증 증상 때문에 내원을 하신 모델분 압출해드리는 영상, 지금 지난주에 오른쪽, 이번 주는 왼쪽 압출하는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시작부터 큰 염증이 퍼지고 있죠. 이마 쪽으로 좀 큰 염증이 생기셨어요. 이런 염증 생기시면 사실 모델을 오시는 분들은 이런 염증 때문에 참 속상하실 텐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의 모델분들이 오시면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서 사실 좀 기쁩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자체 정책으로 이런 여드름 압출 영상 이런 데에는 수익을 쉐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올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봐주신다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봐주시면 좀 신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여기도 염증이 2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지금 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모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커팅이 사실 어떻게 해도 따끔하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모공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면 조금 더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공이 잘 보이면 그나마 좀 덜 아프게 압출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염증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통은 압출이 완전히 잘 되면 이렇게 부어있는 염증이 바로 좀 가라앉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아직 압출이 다 안 된 건지 제가 지금 염증을 다 못 찾아서 다 못 찾아서 압출이 다 안 된 건지 아니면 염증 그 씨앗들과 관계없이 계속 부어 있는 건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많이 부어 있어서. 근데 그래도 지금 손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압출은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압출 더 하겠다고 막 누르면 오히려 자국 심하게 생기고 상처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이미 염증이 심해지셔서 자국이 남겠지만 압출 때문에 자국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이런 좁쌀 여드름은 그냥 이렇게 니들로 걷어서 내기만 해도 되고요. 이분이 모공이 발달하신 편이 아니라서 좁쌀 여드름이 생겨도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남자분이어서 피지량이 좀 있으실 텐데도 그래도 씨앗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미간 사이 쪽에도 염증이 좀 있고요. 자, 이분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타고난 피부가 여드름 피부 타입이 아니신데 굉장히 오히려 피부가 깨끗하신, 모공도 작고 피부도 얇고 그래서 미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신데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면서 피지량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 좀 관리가 안 되는 여드름 증상이 생기신 타입이라고 안내드렸어요. 아마 운동하시려고 식단 조절 좀 하시면서 그 영향으로 피지량이 좀 더 많아지셨던 것 같고 거기에 중간에 뭐 람세이온트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또 피부에 영향을 줘서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염증이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고 치료를 해도 얘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다시 올라올 때는 꼭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증상이 점점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고민으로 내원하신 모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부 어떻게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안내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압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영상에 비치는 제 손을 봤는데 엄청 지저분해 보이네요. 제가 오늘 진료하면서 손을 한 20번은 넘게 씻었을 테고 알코올 그 손소독제를 계속 사용하니까 실제 손이 막 지저분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날씨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제가 계속 소독하면서 손 소독하면서는 그 알코올성 손소독제를 쓰니까 제가 쓰는 손소독제는 심지어 알코올 함량이 되게 높아요. 병원용으로 나오는 거라서 보통 집에서 쓰시는 거 막 한 세니타이저라고 나오는 거 한 30-40% 이러는데 제가 쓰는 거는
5, 60% 이러거든요. 5, 60%면 아예 그 공업용으로 나오는 주정들이 그런 정도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손 소독을 계속하면 손이 이렇게 돼요. 각질이 엄청 일어나고 손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엄청 지금 오늘 영상으로 봤더니 손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근데 안 씻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날씨 건조해서 저도 비싸고 좋다는 핸드크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손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각질 뜨고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네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막 네일샵 가서 큐티클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손 저 더 뒤집어집니다. 알코올성 손소독제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큐티클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손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그냥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염증이 한번 터지고 난 이후에도 회복되지를 못하고 계속 다시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았다가 농이 다시 차고 좀 나았다가 농이 다시 차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이제 염증이 가라앉아도 자국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치료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런 피부 타입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피지가 늘어날 수 있는 거와 관련된 생활 습관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먹는 식이 습관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운동 자체도 근력 운동을 계속 하는 것도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해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긴 하셔야 되시고, 수면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피지와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전반적으로 최대한 피지성의 트러블들이 안 올라올 수 있게 생활 습관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귀 앞이라.
많이 아프실 텐데.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지가 않은 것 같은 건지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구레나루도 앞쪽으로 모발이 성모가 되어가는 부분은 모공이 깊어지기가 일쑤여서 씨앗 위치가 굉장히 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 제대로 안 해놓고 무작정 세게 눌러서 압출하려고 그러시면 엄청 아파요. 이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피지가 올라오게 하는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거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지금 교란을 받은 거예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죠.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으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회복하려고 자꾸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 괴롭히려고 피부가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피지 같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언가 요소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없애주려고 피부에서는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런 나쁜 인자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이 완료가 되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계속 피부 상태를 더 나빠지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빠지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를 고농도로 사용하면 이렇게 면역 기능이 순간적으로 교란이 돼요. 면역 반응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억제시키니까요. 근데 한번 스테로이드를 좀 과하게 사용해서 피부 상태가 지금처럼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증상이 안 좋아질 때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해 오셨단 말이죠.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 맞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단을 하셔야 돼요. 네, 계속 피부의 교란 상태를 더 심하게 할 테니까 염증 주사는 완전히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피부 면역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또 문제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양방 치료 중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치료가 없어요.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거고,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거고,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는 어떤 반응이든 면역 반응이라고 관련된 건 무조건 줄이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과 치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 치료가 있었으면 피부과 선생님들도 해주셨겠죠. 그분들도 얼마나 환자 잘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사실 실제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찾다가 한의원은 뭐가 다를까?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오신 모델분도 그렇게 오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한의원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도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약 드시고 저희 해드리는 약침 치료 맞으시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압출을 해드리고 있는 건 이 증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지금 피부가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얘를 그냥 가만히 두면 계속 피부를 더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상하게 하지 말라고 청소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피부 상태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방금 압출해드린 부분은 모낭염 증상이었죠, 완전히. 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모낭염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면역 반응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한약으로 그게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됩니다. 되니까 제가 아직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애저녁에 돌팔이라고 소문나서 한의원 문 닫고 있었겠죠. 사실 오늘도 저희 환자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거든요.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는데 이제 월경을 시작을 했는데 월경통도 매우 심하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월경통이랑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약 복용하고 하는 걸로 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치료한 지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제 한 달 치료 후에 추가 치료 연장하려고 하면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따님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치료 등록을 시키셨는데 아버님이 치료하는 걸 들으시고는 무슨 한의원에서 그런 걸 치료하냐고 한 소리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분위기상 봤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머님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 경과 설명드리고 치료 그 전후 사진 저희는 이제 매번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기록을 남기니까요. 네, 뭐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빠지면 객관적으로 보고 나빠졌다는 게 보이면 저도 치료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언제나 환자 기록을 확보를 해놓는데요.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실은 그 한 달 치료 받기 전에 피부과에 가서도 약도 먹이고 뭐도 하고 했는데 계속 증상이 나빠져서 저희 한의원으로 데려오신 거였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아버님은 한의원에 가서 그런 게 고쳐지겠냐, 피부과를 계속 가야지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피부과에서는 해도 더 나빠졌는데 저희 쪽에서는 와서 좋아지고 이제 또 여성분이시라 그러니까 여자아이라 월경통도 굉장히 심하고 월경 주기도 굉장히 불규칙했는데 처음 월경 시작할 때부터 월경통도 좋아지고 주기도 요번에 처음으로 한 30일 만에 했다 그러고 아이도 이제 압출 받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덜 아프니까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했더니 아버님이 순순히 치료 더 받으라고 이렇게 연장해서 결제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의원은 아직 이렇게 쌓인 오해와 반감들을 해결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도 압출이 거의 끝나갑니다. 요거 만 하면 더 할 줄 알았더니 몇 개 더 해야 되네요.
여기 턱 끝으로 올라오는 염증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